안녕하세요, 임태영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특목 자사고들의 최근 대입 실적 변화와 그 이유, 의미, 또 향후 전망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고교군들의 입시 경쟁력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전체 시스템에 대한 간단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현재 고3 학생들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는 크게 4개 고등학교,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10여 개의 고등학교 종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특목 자사고는 특목고 중에서도 외고, 국제고, 과학고, 그리고 자율형 사립고와 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영재학교까지만을 포함합니다. 예체고나 마이스터고도 특목고에 해당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통계에서는 제외된 점을 먼저 알아두셔야 하겠고요. 자사고는 전국 단위 모집 학교와 광역 단위 모집 학교들을 모두 포함시켰습니다. 여기 그래프에는 특목고와 자사고 학생 비율이 전체 고교 학생 수 대비 각각 3.5%와 2.5%로 표기됐는데, 이 중에서 예체고와 마이스터고를 제외한 특목 자사고 학생 비율은 대략 4.6%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4.6%의 학생들이 우리나라 상위권 대학들에 최근 얼마나 진학했는지를 도표로 정리해 봤는데요. 해당 자료는 각 대학들이 대학 알림이 사이트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는 공시 정보 중 신입생의 출신 고등학교 유형별 현황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대 2024학년도 신입생 중 말씀드렸던 특목 자사고 학생 비율은 전체 서울대 신입생의 37.1%였습니다. 서울대가 해당 비율에서 상위권 대학들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 나머지 대학들은 대체로 24% 내외 수준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물론 여기 나와 있는 곳들보다 입결이 낮은 대학들에서는 이 특목 자사고 학생 비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고요. 대학들의 특목 자사고 학생 비율과 입시 커트라인 순위는 대체로 비례하게 돼 있습니다. 먼저 이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두 가지 정보를 말씀드릴 건데요. 첫째는 이 6개 상위권 대학 신입생 중 특목 자사고 학생 비율이 4년 전과 비교했을 때 전체적으로 다소 줄어들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 감소폭이 대학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서울대와 연세대는 지난 4년간 특목 자사고 학생 비율에 비교적 큰 변화가 없는 편이었는데, 고려대와 서강대는 특목 자사고 학생 비율이 비교적 큰 폭으로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대학마다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이 기간 동안 대학들의 전형 변화가 제각각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2022학년도 대입에서 서강대와 성균관대는 기존의 학종으로만 선발하던 수시에서 처음으로 교과 전형을 도입하게 됩니다. 교과 전형은 내신을 정량 평가하기 때문에 특목 자사고 학생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전형이고, 따라서 일반고 학생들만의 새로운 입학 경로가 추가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서강대와 성균관대는 2022학년도에 특목 자사고 학생 비율이 유독 급감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나머지 대학들은 그 전부터 학교 추천 전형의 형식으로 교과 전형 또는 지역균형 전형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작거나, 오히려 서울대, 연세대의 경우는 특목 자사고 학생 비율이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보실 때 또 한 가지 참고하셔야 할 부분은 2022학년도 대입부터 학종에서 학교생활기록부 비교과 평가 영역이 축소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2022학년도에는 자율동아리와 수상실적 등의 반영이 일부 제한됐고, 2024학년도 대입부터는 자율동아리, 수상실적, 개인 봉사활동, 독서활동까지 모두 대입에서 배제되고 자소서까지 완전 폐지됐는데, 이때 당시 비교과 축소 영향을 두고 특목 자사고들의 유불리에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리기도 했습니다. 비교과가 축소되면 내신이 더 중요해지면서 특목 자사고가 불리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반대로 교과별 학습 활동 사항을 적는 세특이 더 중요해지면서 세특 경쟁력이 좋은 특목 자사고 학생들이 유리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입시 결과 자료만 놓고 보면 비교과 축소가 특목 자사고들에게 특별히 불리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비교과 축소가 사실상 가장 폭넓게 적용됐던 2024학년도 대입 결과에서 연세대, 서강대, 한양대 등 3개 학교의 특목 자사고 학생 비율은 전년과 동일하거나 오히려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서울대, 고려대, 성균관대는 반대로 비율이 줄어들긴 했지만 결국 전체적으로는 큰 변화로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여기 나와 있는 입시 결과는 학종뿐 아니라 논술이나 정시 등 비교과와 무관한 전형들도 모두 포함됐기 때문에 이 결과만으로 비교과 영향력을 단정 짓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개 대학의 학종 일반 전형에 대한 특목 자사고 학생 비율만 따로 정리해 봤습니다. 6개 대학 중 연세대와 고려대를 제외한 나머지 4개 대학 학종에서는 비교과 축소 및 자소서 폐지 이후 오히려 특목 자사고 학생 비율이 학종에서 증가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서강대와 한양대는 특목 자사고 학생 비율이 매우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을 알 수 있고, 서울대도 소폭이긴 하지만 특목 자사고들의 입시 실적이 개선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4년간 최상위권 대학들에 대한 특목 자사고들의 입시 실적이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나빠진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또 다른 근거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의 특목자사고 학생 수 변화가 그것인데요. 특목자사고 전체 학생 수가 이 기간에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자사고 학생 수가 많이 줄었는데 2022학년도와 2023학년도 입시에서 일반고로 바뀐 학교가 자사고는 5곳, 외고도 한 곳이 있었습니다. 특목자사고 학생 수가 이 기간에만 약 7% 정도 줄어든 것입니다. 특히 2023학년도 입시에서 많은 광역 자사고들이 그전과 달리 일반고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권 대학들에서 전체 특목자사고 학생 비율이 전년 대비 그 정도로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줄어든 학생 수에도 불구하고 선배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실적을 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특목자사고 지원자 수도 조금씩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입시가 마무리되거나 진행되고 있는 영재고와 과학고는 중3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올해 경쟁률은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약간 올랐습니다. 12월에 원서 접수가 진행될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도 최근 지원자 수 추세를 보면 꾸준하게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올해 중3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8학년도 대입은 내신과 수능에서 선배들과는 다른 큰 변화가 예고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이전보다 나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향후 특목 자사고들의 대입 경쟁력을 결정짓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개별 대학들이 어떤 전형으로 학생을 많이 선발하느냐입니다. 그전에 선배들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줬던 교과 전형의 확대가 특목 자사고 학생들에게는 가장 두려운 일일 텐데요. 2028학년도 대입에서는 9등급제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뀌면서 내신 변별력이 조금이라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과 전형이 늘어날 확률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이에 대한 각 대학별 정책은 2026년 4월쯤에나 정확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자면 최근 몇 년간 상위권 대학들의 특목자사고 학생 비율은 다소 감소했지만 비교과 축소 등으로 인한 입시 경쟁력의 하락보다는 일반고로 전환된 학교들이 늘어나면서 특목자사고 전체 학생 수가 줄어든 이유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위권 대학들의 교과 전형 확대가 특목자사고 학생들에게는 가장 큰 타격이었는데 2023학년도 대입 이후로 최상위권 대학들의 교과 전형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점, 그리고 2028학년도 대입부터는 교과 전형 확대가 쉽지 않다는 점 등을 참고하셔서 향후 자녀분들의 고교 선택이나 입학 후 대입 전략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특목자사고 선택의 고민은 여전히 학업 특성이 뚜렷한 일부 학생들에게만 제한되는 일이지만 일반고에 진학한다 할지라도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한다면 결국에는 대입에서 특목자사고 학생들과 함께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입시 구도를 이해하고 진학 전략을 짜는 것은 어떤 학생들에게나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댓글 달면 합격.